정부가 규제를 막 하고 또 뭐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와도요.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당신도 궁금하셨죠?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들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수요 공급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뭐 경제 환경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인 거, 사람들 심리까지 진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역시 공급 부족인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오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늘 집이 부족하다, 뭐 재개발 규제다, 건축비가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새 집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게 기본적인 배경이죠. 근데 어디서 좀 흥미로운 게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내놓는 규제들 있잖아요. 네네, 규제들.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가격 하락을 막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분석이에요. 아, 규제가 오히려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막거나 세금을 올리면 뭐 집 사려는 사람도 줄겠지만 동시에 집 가진 사람들도 지금 팔 때가 아닌가 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아, 팔려는 사람도 줄어드는구나. 네, 그렇죠.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확 줄어버리면서 가격이 내려갈 만한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뭐랄까 좀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허허, 규제가 매물 잠김을 만들어서 가격 방패가 될 수도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단순 공급 부족 이상으로 이런 정책 효과가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는 거시경제 환경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료에서도 통화량이 늘어난 거나 저금리 상황, 이걸 중요하게 보던데요. 아, 맞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큰 축인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은행 이자는 너무 낮으니까요. 그렇죠. 예금해도 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두면 돈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걸 지키거나 불릴 다른 곳을 찾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더 그렇고요. 아, 실물 자산으로.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금리랑 맞물려서 이게 가격을 밑에서 받쳐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돈이 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으로 몰린다. 이것도 참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죠. 이 전세제도 역할도 크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전세. 이게 참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 시장의 완충제 역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격 지지선 역할도 해요. 완충제면서 지지선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집값이 좀 주춤하거나 대출받기 어려워서 매매가 잘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집 사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세로 가겠죠. 그렇죠.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팔기 어려운데 전세가는 오르네. 그럼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전세금 올려받으면서 그냥 기다리면 되니까. 네, 맞아요. 일단 전세 놓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전세 시장이 매매 가격이 어느 선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야, 전세가 그렇게 가격의 하방을 지지해주는군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말랑말랑한 얘기로 가볼까요? 심리적인 요인들이요. 자료에서도 사람들이 손실을 엄청 싫어한다거나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심리도 가격을 안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던데요. 본전 생각 뭐 이런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손실 회피 심리, 이게 정말 강력해요. 내가 산 가격 밑으로는 절대 못 팔아. 이런 생각이요. 네네, 많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는 경향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지켜보자. 이것도 사실상 매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네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모여서 가격이 오를 때는 쉽게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비대칭성, 즉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거네요, 정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한국적인 맥락인데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한국 사회에서 집이라는 게 단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잖아요. 안정의 상징 같은 거. 네, 안정감, 또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노후 대비 수단까지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 집 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또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욕구가 꾸준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시 못할 가격 지지 요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냥 수요와 공급, 이 두 가지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거시경제 큰 판도 봐야 하고 정부 정책에 예상치 못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전세라는 우리만의 독특한 시스템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손해보기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과 사회적인 인식까지 이 모든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가격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 당신의 자료 덕분에 이게 확실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여러 겹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이 단단한 구조에 금이 가서 가격이 정말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여러 요인들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가장 결정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